약간 타임슬립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시간 여행은 아니지만 이게 어쨌든 시간대가 두 개로 옛날에 여기서 또 연배가 나오는데 옛날에 김하늘 유지태 씨가 나온 동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있죠. 굉장히 옛날이죠. 이게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연결이 되잖아요. 시그널로 가죠. 아 그게 있네요. 그러네요. 시그널도 봤습니다. 네. 봤어요? 봤습니다. 네. 뭐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 네. 그래서 과거와 현재가 이어지는 약간 그걸 소재로 한 일단 웹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사실 소재 자체가 특이하진 않아요. 말씀드렸듯이 뭐 옛날에 뭐 영화에서도 많이 나왔고 웹툰이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이 웹툰이 굉장히 좀 신선했던 거는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굉장히 참신합니다. 그래서 인물들이 일단 등장을 하고요. 그 인물의 각각의 시점에서 이게 얘기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인물 A의 시점에서 진행이 됐다가 그 같은 시간대를 또 이번에는 인물 B의 시점에서 보여줬다가 약간 그런 식으로 시점의 변화를 좀 되게 잘 활용하는 웹툰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웹툰은 그 이백 작가의 벽간소음이라는 웹툰입니다. 벽간소음, 층간소음이 아니라 벽간소음. 그래서 이거는 네이버 화요 웹툰이고요. 올해 2022년 3월달부터 지금까지 연재되고 있는 작품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200 작가 같은 경우에는 이분께서 뭐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간단히 설명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 웹툰에선 첫 작품이십니다. 근데 이제 이 작가 명으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지금 현 카카오 웹툰, 그러니까 옛날 다음 웹툰이죠. 거기서도 연재를 하신 기록이 있긴 한데 이게 좀 그림체 같은 걸 봤을 때 단순히 동명이인인지 이분이 그리신 건지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뭐라고 확답은 못 드리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또 이분께서 좀 특이하신 분은 전업 웹툰 작가라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할까요? 동료들과 디자인 그룹 회사를 운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출판 디자인 같은 거 업을 좀 약간 그런 의뢰도 받으셔가지고 작업하시는 와중에 웹툰도 그리시는 약간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주인공은 은선혜라는 여주인공입니다. 네, 여주인공인데 이 은선혜라는 주인공이 고시원에 살아요. 근데 고시원 중에 여성 전용 고시원이 있잖아요. 여성들만 세입자로 받는 그 여성 전용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데 그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고시원에 잠깐 살아본 적이 있거든요. 진짜 잠깐. 벽이 가벽이니까 이게 옆방의 소리가 사실 거의 여과 없이 들린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그냥 뭐 옆방과 대화를 해도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그런 얇은 벽인데 여기서 뭐 고시원이기 때문에 비슷하겠죠. 근데 이제 옆방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성 전용 고시원인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옆방 뭐 여자애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닌 거예요. 뭐 한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 들리고 뭐 통화하는 소리도 들리고 TV 소리도 들리고 근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고시원에는 TV가 없거든요. 근데 TV 소리까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참다가 이제 짜증이 나죠. 이제 소리가 계속 드니까. 그래서 옆방 이제 남자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벽을 쿵쿵 두드리면서 도대체 여성 전용 고시원인데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왜 남의 방에 와서 지금 이렇게 시끄럽게 하느냐? 남자는 무슨 소리냐 이게? 난 내 방에서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벽을 두고 싸우다가 그 은선혜라는 주인공이 이제 못 참겠다. 얼굴 보고 싸워야겠다. 그래서 옆방 문에 쾅쾅쾅 두들깁니다. 근데 주인 아줌마가 찾아와요.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제 학생 뭐 하는 거냐고. 옆방은 빈방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순간 그 아주머니가 옆방은 빈방이다 하고 딱 그 화가 끝나거든요. 이게 순간 공포물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근데 이제 방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 은선혜라는 주인공이. 근데 돌아오니까 신기하게도 옆방 남자의 소리는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니까 일주일 만에 다시 옆방 남자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잠깐 들리다 또 멈춰요. 그 전까지는 계속 들렸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간헐적으로 조금씩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상하니까 어쨌든 옆방 분명히 빈방이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서 은선혜라는 그 주인공이 옆방과 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근데 아까 제가 TV가 옆방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TV 소리가 나는데 뭔가 뉴스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뭐 어디서 뭐 지하철 대참사가 일어났다라는 뉴스가 나오는데 분명 현재는 그런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찾아보니까 2003년도의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현재는 2022년인데. 그래서 이제 은선혜라는 주인공이 어느 정도 파악을 한 거죠. 이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과거와 연결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옆방 남자한테도 이 사실을 알리고
옆방 남자도 믿을 수 없겠지만 어쨌든 뭐 상황이 진짜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옆방 남자한테 은선회가 어느 정도 자신이 2022년도에 있다는 걸 믿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주식 정보를 알려주는 거죠. 네. 뭐 어디가 뭐 오를 거다 며칠 동안.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제 그 옆방 남자 입장에서는 이 은선회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구나. 그리고 실제로 옆방에는 여자가 안 살고 있거든요. 그 남자의 2003년에 그때도. 그래서 그 남자의 이름은 일단 한정민입니다. 네, 좀 이따 이제 밝혀질 건데 어쨌든 이 두 인물 남주인공 여주인공 모두가 고시원에 살고 있으니까 제일 급한 게 돈이에요 사실. 빨리 이제 돈을 이 방법을 시간이 연결된다는 이 사실을 이용해서 빨리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든 이 고시원을 벗어나서 부자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은선의 입장에서는 이 남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현재의 정보를 과거로 전달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남자는 어쨌든 부자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하다못해 뭐 로또 번호만 알려줘도 부자가 되니까. 실제로 그 옆방 남자는 계속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래요. 하지만 은선에는 쉽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남자한테 돈을 벌게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나누자고 했어요. 하지만 이 남자가 먹튀를 해버리면은 내가 찾을 길이 없죠.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은선이라는 친구가. 그래서 알바하고 고시원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자기 문 앞에 괴한이 있는 거예요. 괴한이 다짜고짜 자신을 찔러요 칼로. 근데 이제 몸싸움을 하다가 괴한도 이제 자신의 칼에 자신이 맞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소란이 나니까 뭐 주인 아줌마가 찾아왔는데 그래서 이제 피가 흘리는 장면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서 일단 문을 걸어 잠 거예요. 근데 남자는 그 자신의 칼에 잘못 맞아서 이미 죽은 상태예요. 근데 그래서 이 남자가 도대체 누군가 하고 남자의 이제 죽어가면서 이제 은선이라는 주인공이 죽어가면서 그 지갑에 신분증을 딱 꺼내봐요. 근데 옆방 남자의 이름인 한정민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고 그래서 이제 은선에도 이제 자신이 이제 피를 너무 많이 흘렸으니까 죽어갈 거라는 걸 아니까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옆방을 두들기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당신 절대 2022년 뭐 오늘 그러니까 5월 예를 들어 5월 18일이라고 할게요. 5월 18일 절대 나를 찾아와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네가 죽을 거다라고 하고선 정신을 잃어요. 네. 근데 깨어나 보니까 이제 그 남자도 없고 자기도 그 칼에 찔린 상처가 사라져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과거가 바뀌어서 미래에 영향을 미친 거죠. 이렇게 시즌 1이 끝납니다. 그리고 시즌 2는 이제 옆방 남자 한정민의 시선에서 얘기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찔러러 갔나? 그렇죠. 근데 아직 어떻게 찔렀나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어쨌든 지금 둘 사이에는 협력 관계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말 비즈니스적인 관계로 약간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뭐 이제 한정민이라는 인물의 시점에서 진행이 되고 조금 더 얘기는 진행이 됐는데 조금씩 그 고시원의 비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한 명, 두 명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은선회 쪽에서도 아는 친구가 한 명 등장하고 한정민 측에서도 아는 뭐 선배가 한 명이 등장을 하고 이제 일을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게 좀 조금씩 이제 꼬여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아까 그 어쨌든 시간대를 넘나드는 작품인데 사실 이렇게 여러 시간대가 등장하는 작품은 보통 두 가지 설정이 있어요. 보통 첫 번째는 여기서 이번 작품에서처럼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하지만 또 예를 들어서 멀티버스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자면은 과거의 시간을 아무리 바꿔도 현재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개념도 존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방송 초반에 시그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시그널도 과거를 굉장히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조진웅, 과거의 조진웅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아무리 해도 미래를 바꿀 수 없나 봅니다. 그런 설정도 있는 반면 근데 이 층간소음이라는 작품에서는 과거의 무언가를 이제 어떤 행동을 수행을 하면은 그 피드백이 확실하게 미래에 나타납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죠. 그게 이제 명확히 나타나는 약간 그런 설정을 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각 인물 이제 제가 지금 일부러 이제 은선의 시점에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정민의 시점에서는 어떤지 또 이제 한정민의 친구 시점도 나옵니다.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된 그 사람의 시점도 나오고 이제 뒤로 가면은 또 그 은선의 비밀을 알게 된 친구의 시점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인물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런 행동을 했는지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구성을 택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금 뭐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20% 30% 정도 전개가 됐는데 과연 이게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약간 그런 것 같네요. 그건 뭐야? 죄수들끼리 가둬놓고 불면 죄수의 딜레마. 죄수의 딜레마. 네네.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정민이 하는 말은 딱 이렇습니다. 당신은 날 믿어야 된다. 그렇죠. 그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하나만 더 이제 스포 아닌 뭐 이제 소개를 하고 넘어드리자면은 그래서 은선회가 굉장히 묘한 애 짜냅니다. 네. 내가 당신한테 좋다. 일단 로또 번호를 알려줄 테니까 일단 5개까지는 알려주겠다니까. 로또 6개를 맞춰야 되잖아요. 마지막 6번째 숫자를 듣고 싶으면은 네. 지금 바로 이 순간 그러니까 2020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가 2022년 뭐 6월 20일이다. 네. 그러면은 6월 20일 뭐 6시다라고 하면은 지금 2022년 6월 20일 6시 1분에 네. 내 방문을 두들겨라. 그러면은 내가 당신한테 과거에 당신한테 그 로또 번호를 전달을 해주겠다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똑똑똑이라는 문이 똑똑똑이라는 소리가 바로 들립니다. 그 남자는 18년을 기다려서 흥미롭네. 로또 번호를 듣기 위해 찾아온 거죠. 다른 노력을 했으면은 네.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또 이게 제가 이제 과거가 현재만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만 이게 일종의 상호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한정민이 찾아왔어요. 과거의 한정민이 18년을 기다려서 찾아오면은 네. 그게 이제 은선회가 과거의 한정민한테 로또 번호를 알려주고 그럼 네. 자연스럽게 그 과거의 한정민은 부자가 되겠죠. 네. 그럼 다시 또 현재 한정민도 부자가 되는 시스템인 거죠. 그렇죠. 네네. 은선회가 굉장히 머리 잘 쓴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 순간 찾아와라. 네. 그 연출이 저는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문이 똑똑똑 소리 두들기고 한정민이 찾아와서 이제 약속한 대로 칼 들고 있고. 칼은 안 들고 있죠. 이제. 오케이. 왜냐하면은 이건 황금알을 낳는 거이잖아요. 이 순간부터. 그렇죠. 이제 뭐 투자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뭐. 근데 그때 문을 열었어요. 네. 한정민이 나타났어. 네. 한정민이 과거였다 연락해주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긴 하네요. 저 그 방법을 생각을 못했는데, 근데 뭔가 제약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네네네. 뭔가 장치를 달아놨겠죠. 네네네. 그 방법도 괜찮긴 하네요. 근데 그 아마 칼을 들고 갔을 것 같은데. 본인과의 대화는 아마 안 되는 약간 그런 설정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럴 수 있죠. 뭔가 그러면 시간대가 진짜 완전 꼬여버리기 때문에. 맞아요. 네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저 흥미롭네요 주제 자체가.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두 사람은 돈만을 쫓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은선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말 그대로 돈은 관심이 없고 착한 일에만 관심이 있는데 또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목적은 네. 돈이 아니라 자기는 과거에 있는 사고를 막아보자. 소위 말해서 진짜 시그널적인 행동을 하는 네. 친구도 등장을 하고 네. 그럼 이제 거기서 또 갈등이 발생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이제 남주인공 그 한정민의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좀 얘한테 돈을 뜯어보려는 애들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인물과 인물이 계속 설키면서 그런 좀 이제 뭔가 갈등적인 요소가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네요. 흥미롭네요. 되게. 최근에 본 웹툰 중에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웹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200의 벽간손이라는 웹툰이었고요. 다음 주에도 다른 웹툰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매주 화요일마다 팟빵에서 쌤의 웹툰 방송 오디오 콘텐츠로 들어보실 수 있으시고요. 유튜브 쌤투타일러 채널에서 영상 콘텐츠로 만나보실 수 있으시니까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